마찰력이죠.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니까 결국 얘는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애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펌프를 이중으로 달아가지고 말이지 물을 올려보낸 만큼 어떻게 될까? 올려보낸 만큼 정확히 얘기하면 물이 내려오는 만큼 중력이 내려오면서 펌프를 돌리게 될 거니까 이 펌프가 다른 물을 올려보낸다 인 건데 역시 마찬가지죠. 얘는 중력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열역학 제1법칙이 위배가 돼서 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없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제1종 연구기관이죠. 만약 얘를 우주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연구기관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얘는 열역학 제2법칙이 위배가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열역학 제2법칙 뭐더라? 비가역 현상입니다. 에너지 이존의 방향성인데 에너지 이동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열평형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열평형이라는 것은 뭐야? 온도가 같아지는 대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는 거 하니? 135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 여기 배가 있어. 배가 쭉 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20도씨야. 근데 20도씨인 이 바닷물을 펴가지고 얘를 열 에너지로 뽑아 쓰고, 즉 이 열 에너지가 일을 한다는 얘기겠지. 도로 물을 내뱉으면은 얘는 얼음이 돼버릴걸? 맞지? 0도씨 이하가 돼버리면 얼음이 되겠죠. 더 찬물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이 바닷물이 20도씨면 이 바다 전체가 20도씨라는 얘기일 거고 여기도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건데 얘가 왜 얼음으로 변하는 거지? 얘가 왜 차가워지냔 말이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 맞죠? 에너지는 열평형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뻔한 걸 보고요. 세 번째도 똑같은 얘기겠다.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일종기관, 연구기관 지금 읽어보면서 얘가 왜 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하이탑으로, 하이탑을 개념 불러와서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 라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특허법이 국제특허법이든 대한민국 특허법이든 똑같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아이들은 특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허를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특허로 인정받는 조건을 봐줘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조항이 그래.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들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구기관에 내가 진짜 만들었어. 그럼 특허법이 웬 말이야. 맞지?
우주의 법칙을 깨버리는 엄청난 것을 만들어냈는데 가끔 이걸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그러든 선생님 그럼 제가 연구기관을 연구해서 떼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겠지. 근데 떼돈은 못 벌어. 왜? 특허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이거 만드는 즉시 다른 사람들이 다 카피해갈 겁니다. 이해갔지? 응. 물론 이런 거 있다. 코카콜라는 특허에 안 들어있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못 알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허로 등록하면은 10년인가 보장받잖아. 뭐 경우에 따라 틀려. 뭐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100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코카콜라는 특허에 등록하지 않고 그 오너가들만 이렇게 대대손손 그 비결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듣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나왔냐면은 스털링 기관이 나왔었고요. 이름이 스털링인가? 린이지 이거 교재마다 번역이 다 틀릴 거니까 스털링 기관에 대해서 봤던 거 봤고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카르노 기관이 나옵니다. 역시 프랑스의 과학자였대. 자, 카르노 역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영원히 작동하는 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이론이 완성돼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 압력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부피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곡선이 이쪽이 T1일 거고 여기가 T2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그때 쭉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곡선인 애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단열이야. 열이 이동하지 않은 거지. 열이 이동하지 않고 온도가 변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부피가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누구야? 단열 압축이 돼.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쭉 내려가면서 온도가 일정한데 맞지?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등온 팽창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쪽으로 맞지? 그럼 얘는 단열이고 어떤 거야? 팽창이네. 그리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등온이고요. 뭐가 돼? 압축이죠. 팽창되고 팽창됐다가 압축되고 압축되는 구간이야. 그러면서 얘를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영원히 지가 알아서 돌게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열 에너지 하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등원 압축이 됐을 때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로우. 얘는 뭐니? 낭비되는 에너지가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 T1, T2가 있는데 여기가 하이고 여기를 로우라고 둔다면 여기서 이동하는 동안에 팽창되고 팽창되면서 일을 한 거잖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굉장히 많은, 딱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많은 건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나는 한번 얘를 톡 건드렸더니 그 다음에 얘가 영원히 작동해 라는 겁니다. 카르노 기관은 이 이론대로라면은 100%여야 되는데 실제로 100%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라면은 열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 뿐인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열 손실이 생기니까 스털링 기관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봤고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카르노 기관이든 스털링 기관이든 둘 다 불가능할 거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열 효율과 열역학 제2법칙 하면서 카르노 기관이 왜 유명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아이가 온도가 무한대 있거나 얘가 0켈빈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얘가 0켈빈으로 갈 수 없어. 무엇 때문에? 열역학 제3법칙이잖아. 1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치? 근데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어.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쫙 보여주면서 카르노가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르노는 그냥 이 이론대로라면은 완벽하게 영원히 작동하는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 템퍼러처 하이가 이게 무한대로 온도가 높아야 돼. 이 템퍼러처 로우가 0켈빈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에너지 손실이 안 일어날 테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 카르노 기간 3번을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조금 있다가 우리는 당연히 하이탑도 읽어봐야 되잖아. 문제를 풀고 하이탑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열과 연력학 과정 다 읽어줘야겠죠. 그럼 112페이지 하이탑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이탑 언니? 하이탑 112페이지. 우리 온도 나와 있어. 그치?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 나오면서 얘네들 온도 바꾸는 공식 나와 있는데 나도 안 외웠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 미국에 가면은 화씨 온도입니다. 오늘 날씨는 뭐 오늘 온도는 화씨 온도로 쭉 나오면은 선생님 그럼 이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를 얘기한다면은 이 개성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미국 간다 그러면은 화씨 온도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나아. 화씨 온도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씨 온도는 화씨 온도대로 인지하는 게 낫지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야.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고립계,
닫힌 계에서의 규칙을 배웁니다.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규칙을 배워봤자 얘가 밖으로 빠져나거나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지? 열 평형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생각날 거야.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열 기간에 종료하면서 내연 기간과 외연 기간이 있잖아. 이거 다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114페이지 한번 바꾸도록 합시다. 뭔가 당황스러운 아니지 얘들아. 압력이잖아. 면적분의 힘이라고 공식 나와 있죠. 단위는 파스칼이다. 밑에 보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래. 우리 다 알아. 1은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다 라는 얘기하면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 넓이가 기체가 한 1이다. 기체가 팽창을 하면 1을 한 거야. 맞지? 기체가 수축하면은 1을 받은 거죠. 그러면 기체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하면은 1을 한 거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온도가 줄어드는 거야. 기체가 수축한다 그러면 1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 쭉 나와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보일러 법칙, 샤를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오른쪽에 보니까 기체 상수 나와 있으면서 문항이 이상기체의 상태 변경 시 PV는 nRT 나와 있죠. 보일 샤를의 법칙이어서 보일러 법칙으로 먼저 계산하고 샤를의 법칙으로 계산하시오 라는 게 중학교 때 심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는 바로 이렇게 이상기체의 상태 변경 시 한 번에 계산하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내가 얘기할게. 자, 116페이지에 보면은 누구 있어? 내부 에너지 있습니다. 맞지? 내부 에너지 있으면서 내부 에너지는 그 개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운동 에너지 또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온도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가면 연력학 제1법칙을 내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써있니?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이야. 워크죠. 지금 뭐 얘기하냐면은 만약 연량을 가해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하고 어쨌든 이 총량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수학이란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연령 보존의 법칙. 그러면서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응용이 나와 있으면서 오른쪽의 그래프 사실 우리 이 그래프 아직 익숙하지 않아. 맞지? 꼼꼼하게 이따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말이지 등합 과정이 나와 있다.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서 이 밑에 있는 언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 밑에 있는 언어를 보고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119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등적 과정, 단열 과정 나와 있어. 오른쪽에 보면 뭐 나와있냐면 정압 비열이 있고 정적 비열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열, 아까 뭐라 그랬더라? 누구를 기준으로? 물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 1이라고 배웠단 말이지. 1kg per 1kg 1kcal per 킬로그램 켈빈 또는 도시 다 좋지요. 뭘 얘기하는 거야?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 라는 언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열이 1인데 압력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즉 10도씨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과 90도씨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값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니까 우리가 이번에 일상생활에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단열 과정의 예도 나와 있잖아. 높새바람, 여러분들이 문과 간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높새바람 팬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면서 구름의 생성 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같은 얘기야. 물리 시간에는 여기서 배우는 거고 사회 시간에는 그 구름 생성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넘겨보면은 121페이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 맞지? 122페이지에 보면은 스털링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부터 여기 개념 기본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 파이탑도 개념 기본 문제는 되게 기본만 달았는데 연력학 단어는 이렇게 뭔가 계산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개념 기본 문제 다 풀만 했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 못 푼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안 풀어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지. 넘겨보도록 합시다. 130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지. 열기간과 열효율이 나와 있으면서 가역, 비가역 나와 있죠. 확산은 중학교 때 배웠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엔트로피 나와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트로피 뭐지? 비가역 현상, 이 증가율은 있잖아. 일단은 낮은 온도일수록 잘 일어난대. 그리고 열량이 높을수록 잘 일어난대.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밑에 보면은 엔트로피의 변화율 있지? 자, 그러면서 요 언어, 이 언어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줘봐. 이거 여러분들 바로 이해 안 갈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수학은 물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언어일 뿐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수학이 의미가 없지요. 미적분 풀어봤자 의미 없는 수학 될 거란 말이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건 거거든. 선생님 저는 축구 선수 할 건데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저는 미래의 가수가 될 건데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될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미적분을 이해하는 머리와 이해하지 못하는 머리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가 수학이란 언어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기지개 쭉 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언어를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 얘네들을 한 번에 이해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아. 넘겨보자. 132페이지. 열기간 나와 있고요. 그치? 얘는 쭉 읽어보면 방금 설명했으니까 알 것 같아. 오른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카르노 기간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투자해서 읽어봐야 될 내용들이네. 넘겨보자. 카르노 기간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치?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는 엔트로피네. 그치? K 볼츠만 상수야. 이 비례값 볼츠만이 생각했대. 여기는 이 ln 분이 우리가 알고는 로그지요. 얘 누구야? 크네. 딱 보는 순간에 하나만 알면 돼. 아, 내가 풀 수 없는 수학 공식이다. 그치? 우리가 알고는 엔트로피의 증가율 이렇게 계산하는데 얘가 이렇게 단순하게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로그 계산법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맞지? 자, 경우의 수, 확률 W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있잖아. 무조건 양수여야 합니다. 0일 수도 있어. 맞지? 하지만은 양수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엔트로피, 쓸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의 증가율이잖아. 그래서 137페이지를 풀면은 조금 아름다울 것 같고 138페이지를 딱 보니까 결론은 내가 풀 수 없는 거네.
이런 수학이라는 언어로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전혀학교 아니 대학교 가면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과학고를 간다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사고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과 계열이 되면은 안 나오겠죠. 근데 대학교를 자연 계열로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정도의 언어는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개념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어쨌든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개념풀로 가서 남은 수업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아까 수업 시간에 개념풀 다 꼼꼼히 읽어봤을 거니까 못 읽은 거 있으면 맞아 있고 86, 87페이지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하이탑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단 하이탑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대학교 이상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기만 하십시오.